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맨 먼저 좀 가벼운 뉴스, 스포츠 뉴스인데 리디아 고가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역대 여성 이제 골퍼들 LPGA 중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모조리 딴 선수는 유일하게 리디아 고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국적은 뉴질랜드로 돼 있지만은 우리 한국계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 파리 올림픽 골프 대회 관련해서 리디아 고 관련 기록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어제 경기도 일원에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난장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당대회 중에서 가장 난장판이 된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 바로 이재명 때문이죠. 이재명이 또 망신당하는 거 마찬가지죠. 김두관 이제 이 후보가 김두관이가 말이죠. 김경수 얘기를 하면서 후보가 많이 늘어나서 좋다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개딸들이.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진숙 탄핵안 헌재에서 이미 심리를 착수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중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몬타나 주로 가는데 갑작스럽게 경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그러니까 미국 선거 동향, 제가 말이죠, 집중적으로 한 번에 정리해드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간간히 제가 그때마다 중요한 그 이슈, 간략하게만이라도 이렇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왜냐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선거 아예 없잖아요. 김정은하고. 일본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뭐 의원 내각제를 택하니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미국의 경우는 딱딱 4년마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중요한 대목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의 댓글을 보내주시는 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저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별로 한 20일쯤 남아 있는데 20일에 지금 이제 89만 명을 막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일이니까 하루에 지금 10,000명만 채우면 되거든요. 근데 20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500명씩만 올라오면 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이 단톡방 밴드 요런 데 좀 올려가지고요. 제가 이달 중으로는 90만의 벽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다시 지금 북한이 이 오물풍선을 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에서 총전과 마찬가지로 이거 반드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고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달라.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는요, 이 아주 상시적으로 지금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리디아 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건 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선수는 아니죠. 네,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딸인 건 맞죠. 이제 피로 본다면. 그래서 요 리디아 고 요 내용, 뭐 리디아 고 모시는 분 없을 텐데 아주 뭐 자랑스러운, 그래서 굉장히 이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아주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 금 하나를 따라면서 이제 LPGA 명예의 전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림픽 경기에서 금, 은, 동 모든 메달을 다 딴 거. 이거는 이제 소설 같은 얘기다. 이 정도로 하면서 그야말로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데 리디아 고 선수가 그 기록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 그런 게 이제 LPGA였죠. 미국 프로골프 협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 1점이 모자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메달 때문에 27점을 다 채워서 결국은 들어갔다. 그래서 2016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은메달, 21년도 도쿄대회에서 동메달, 이번에 이제 금메달. 그래서 올림픽 금, 은, 동을 차지한 유일한 골프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양희영 프로의 경우에는요, 공동 4위를 마쳤어요. 그래서 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 이어서 또다시 노메달. 참 안타깝네요.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다음에 이제 반성해서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한타 차로 동메달.
자, 그래서 이제 이 양희영 선수의 경우에 2016년도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공동 4위. 그리고 고진영하고 김효준은요, 나란히 세타를 추긴 했지만 공동 2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2020년도 도쿄에서 금메달 리스트했던 세계 랭킹 1위의 넬리 코르다. 이 선수는 이번에 공동 22위를 했습니다. 참 이 골프가 어렵긴 어렵나 봐요. 예. 자, 이번에 정말 너무나 이제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경우에 참 이제 노메달을 갖다가 2020년도 이번에 이제 했는데 세계적인 그야말로 여성 선수들의 이제 파워가 막강한데 참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리디아 고는 이제 만 15살에 LPGA 투어에서 우승해서 천재 골퍼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일찍이 떨친 적이 있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선수들 뭐 다 슬럼프 있으니까 슬럼프도 있었는데요. 2022년도 12월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외아들 정준 씨하고 결혼하면서 결혼을 앞두고서 3승을 거두는 바람에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뭐 하여튼 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외아들이니까 이거 뭐 이제 후원사 뭐 전혀 걱정 없이 뭐 그야말로 이 골프계를 제패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를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경선이 있었어요. 경기 경선 이거 보나마나 하죠. 최고의 기록을 올렸네요. 역시 경기가 안방인 게 확실하네요. 자, 그래서 어제 경기 경선에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무려 참 어마어마하네요. 야, 93.27%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김두관이는 5.4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지수, 이 젊은 후보죠. 김지수 후보는 1.12%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제 1등은 여전히 이제 김민석, 18.76%, 2등에 김병주가 올랐어요. 17.98%. 그리고 이제 정봉주가 3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 이재명 안방에서 이재명의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후보가 이제 정봉주인데 15.79% 3위 저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등이 한준호, 그 다음에 5등이 이연주, 전현희가 많이 밀렸네요. 9.36, 민영배 7.46, 강선호 4.87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뭐냐? 어제 이제 이재명이는 우리는 하나다, 민당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난리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두관 이제 후보가 차례가 되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는 당연히 이재명 일극 체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투세 문제도 또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민주당에는 후보군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탄희,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 개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고성을 지르고 그야말로 내려와라. 예, 이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재명이가 지 멋대로 당원 당규 다 뜯어 고쳤잖아요. 그것도 온라인 투표로. 요게 과연 당권 주권에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비판한 게 이 이재명의 기본사회. 요게 당 강령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잖아요. 이것도. 기본사회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급하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당원 당규를 고쳐서 일극체제를 완성시킨 거. 거기에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기본사회까지 집어 넣는 거. 요런 거를 이제 김동완이가 이제 공개하면서 비판하니까 지금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두관이가 김경수 아까 얘기한 대로 쭉 후보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있지 않느냐. 예. 요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내려와! 막 연발해서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이가 아니 정상적인 담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박수치거나 침묵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데 당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을 해서 하겠다는 제 얘기에 야유를 보내는 이런 게 정상적인 민주당이냐. 요렇게 하니까 또 난리가 나고 소리가 지르고, 예.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또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소신 있게 또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른 당대표 경선에 나선 것은 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1%의 당원이 있다면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어떤 비난을 내게 도 좋은데 진심으로 우리는 자기 지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굽히지 않고 연설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민주당이요. 이게 이재명의 일극체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지금 당을 만들고 있어서 바로 이 대목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빨리 이 없어져야 할, 해산시켜야 할 정당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본인이 이제 어제 완벽하게 1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재명을 키워준 곳이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기대가 각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득표율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김경수 복권에 관해서 이제 신문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 관측 이런 거에 대해서 후보는 다양하고 볼수록 좋고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김경수의 복권을 요청드린 바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지난번 4월달에 영수회담 때 복권 얘기를 꺼냈느냐 그랬더니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밝히기가 부적절한데 여러 가지 루트로 요청을 드렸다. 요렇게까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언론을 갖다가 쭉 종합해보니까 영수회담 때는 얘기를 안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이건 거짓말을 안 했네요. 다행히. 그런데 언제 얘기했느냐? 양측에서 이제 의제를 조율하지 않습니까? 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뭘 물어봤느냐? 김경수하고 정경심이를 복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문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민주당 측에서 전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말이죠. 회담에서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었다. 요렇게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을 하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양재담을 하기 전에 이재명이가 정치는 다원주의고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 요 뜻은 대통령실에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서 반대는 않은 것이 되겠죠. 왜? 이걸 가지고 지가 뭐 김경수 복권을 지지했다? 요거는 이재명이가 떠벌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게 조율 과정이 결국은 언젠가는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경수의 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의제 조율관에서 내놨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런 벌써 대통령실에서 그 의견을 묻는다? 그러면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정치는 다원주의다.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요렇게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못하는 거, 반대할 수 없는 고심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원주의 경쟁자가 많으면 여기에 그냥 대놓고, 김경수하고 정경심이 다 복권을 좀 시켜주세요. 요렇게 하면 딱 간단하게 떨어지는데, 김경수, 정경심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원주의 경쟁자. 이렇게만 얘기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 내용상으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 참 치사한 인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다? 그게 진심이다? 그러면 이번에 자기가 연임을 하지 않든가, 그렇죠? 아니면 당헌 당규를 뜯어고치지 않든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번 이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게 해야죠. 그 진정성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가 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헌재 관련 동향인데, 지난 8월 2일이 지금 달력을 보니까 금요일입니다. 8월 2일날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8월 5일날 헌재에서 접수를 했다. 이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수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헌재에서 말이죠. 헌재 이제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이잖아요. 이종석 소장은 윤 대통령이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아주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 소장까지 이제 됐고 10월 17일 날 임기를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본인이 그래서 10월 17일 이전에 이종석 지금 이제 이 헌재 소장이 이진숙 탄핵안을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바로 접수와 동시에 심리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사건 번호는 2024
이거 금년도가 2024니까요. 헌나, 즉 헌법재판소의 나가 이게 이 탄핵 사건 그 연번할 때가 나랍니다. 그래서 2024 헌나 1번으로 사건 번호까지 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진숙 탄핵안은요, 한 뭐 세 가지 이유가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두 명의 이제 방통위에,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서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우연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는 이진숙 지금 이제 위원장이 굉장히 인식이 편파적이다. 공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파 성향이 너무 강하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니 근데 성향을 가지고 탄핵을 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거는 이미 그 판결로도 아무 위법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 법령 사원으로도 위법성이 전혀 없고 관례로 봐도 그렇게 심의를 해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인으로 의결하고 한 게 이진숙 위원장이 마음대로 두 명이 한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 저희들이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해줘가지고 두 명밖에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연의법 탄핵의 사유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편향성도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는 이진숙이가 이렇게 이해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진숙이가 요거를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기피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아니, 왜, 위원장이 왜 기피 신청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요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것은 두 가지예요. 이 편향성, 그리고 2인 체제의 의결. 요걸 가지고 이제 탄핵을 지금 청구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조계에서 어느 누구도 이거는 탄핵 사유가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기각될 확률, 기각 또는 각하인데 요즘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각하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있다. 예,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다. 자, 그래서 접수한 날로부터 180 이내에 선고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헌재 재판관들도 많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보수 우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탄핵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이죠. 거기도 이제 진보도 물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이제 167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180일 안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전원 합의로 기각이 됐어요. 전원 합의. 그래서 이번에도 전원 합의 기각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그리고 10월 17일 되면 이종석 지금 헌재 소장도 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가 마비된다. 그러면은 이진숙 탄핵안이 지연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종석 헌재 소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그리고 문제는 뭐냐?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다는 겁니다. 단순 명로. 그래서 이 시간을 10월 17일 이전에 이종석 헌재 소장이 떠나기 전에 내리겠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예를 들어서 장영수, 지금 고려대 교수죠. 이분도 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교수인데, 장영수 교수도요, 방통위 2인 체제는 이 위원장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임명되기 전부터 2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이인호 중앙대 법대 교수의 경우는요, 탄핵 소추할 때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발견이 되고, 예, 그 다음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단순히 공직자가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에서 기각이 분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걸 보면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자기네가 그 생각에 이 헌재 10월 달에 결국은 마비돼서 결국은 이제 이진숙이는 탄핵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꼼수 쓰지 말라. 예. 그리고 더군다나 10월 달이 되면 이재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8월 휴정이 끝나서 휴가가 다 끝나갖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벌어지면 8월 12일 날 당장 이제 대장동 대판, 8월 27일 날에는 대북 송금 사건, 신진호, 9월 6일 날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9월 30일 날은 위증교사 문제, 요 결심 공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월 초서부터 11월 초 사이에 이재명이 두 개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마비돼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있어. 한마디로 웃기지 말아라. 10월 달이면 운명이 다 끝난다. 이러한 지금 전망도 법조계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트럼프에 대한 또 다른 테러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 이 전용기예요. 예. 트럼프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전용기. 예. 전용기인데 본래 이 전용기가 말이죠. 이 몬태나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몬태나주에 있는 보즈먼 여기 공항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쪽으로 228km가 떨어진 228km 빌링스로 경로를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는 도중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AP통신을 통해서 맨 먼저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몬태나주 빌링스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이제 무사히 착륙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다른 전용기를 타고 보즈먼으로 출발했다. 요렇게 몬태나주 빌링스 국제공항 측에서 밝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다가 비행기 내부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막 몬태나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지만은 왜 경로를 변경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 외신에서는 또 다른 테러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가 경로를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몬태나주의 경우에는요, 4년 전에 트럼프가 무려 16%포인트 차이로 압승한 공화당 텃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 내 선거 관련 동향을 보면은요, NYT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NYT에서 시에나 대학교하고 지난 5일서부터 9일까지 이 가장 뜨거운 4개 경합주, 예, 이 3개의 경합주를 조사해 봤어요. 이 3개의 경합주가 어디냐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요 3개 경합주에서 요런 조사를 해 봤더니 요게 이제 일종의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 2016년도, 2020년도에서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사를 해 봤더니요. 자, 지금 이제 누구를 지지하냐, 오늘 투표하면 뽑겠냐 그랬더니요. 해리스가 50%가 나왔고 트럼프가 46%가 나와서 예, 오차범위 아니기는 하지만 오차범위가 4에서 4.5%예요. 해리스가 4%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세 개 주는요, 과거 선거에서는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제 블루월 해서 블루장벽이라고 불렸는데, 경제 상황에서 불만한 유권자들이 2016년도 대선에서는 예, 민주당의 등을 돌려갖고, 그야말로 공화당 쪽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대선 가운데 50개 주 가운데서 43개 주, 여기는요,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딱 거의 승부가 결정되어 있는데, 요 현재까지 경합주는 총 7개 경합주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7개 경합주 중에서 가장 해볼 만한 이 블루장벽,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 3개 주인데, 요 3개 주에서 지금 그 해리스가 4%나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의 흐름을 보면요, NYT가 보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해리스로 바꿔진 이후로 지금 민주당의 이 지지가 크게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들 안에서도요, 전에 이제 이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제 60%밖에 지지를 안 했는데, 지금 해리스가 로 바뀐 이후로 이 해리스에 대해서는 87%가 만족한다. 그래서 무려 27%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 내 분위기가 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똘 지금 뭉쳐가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합주에서는요, 핵심 이슈가 이제 경제, 낙태, 이민 문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경제에서는 리드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해리스는 낙태하고 민주주의, 이거를 잘 더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에게 유리한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지금 어쨌든지 간에 지금 둘이서는 뭐 엎치락뒤치락을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요동칠 확률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의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트럼프를 지금 이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는 보도들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예,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적인 평가에서 본다면 42대 37로 이 해리스가 5%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합주 총 7개에서는 49대 47로 2%를 앞서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주에서만 본다면 4%로 앞서고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 해리스가 앞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